서구 열강들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갔고요. 자, 거기다가 열대기후에서 주로 자라는 작물들입니다. 이것들은. 자, 거기다가 이 지역 원주민들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 요까지는 사실 공식처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설명의 다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 대규모로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사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으면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노동력. 그 다음에 자본과 기술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것 같지만 굉장히 대규모의 토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다의 반대말이 조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널널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농사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커피면 커피 한 가지에 올인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뭐 투자할 때도 그런 말 많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자,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에 집중했는데 커피값이 폭락했어요. 그럼 우리 농장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절반쯤 갈라서 뭐 이거는 커피하고 여기는 이제 사탕수수하고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추세까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플랜테이션은요 열대기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랜테이션 하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한번 봤던 작물들이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커피, 카카오, 차, 사탕수수, 천연고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연평균 기온 20도 선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대충 뭐 14도 요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보다는 꽤 많이 따뜻하고 또 더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요런 작물들, 기호식품에 가까운 이런 작물들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플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랜테이션에 대해서 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주요한 작물의 생산 비중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3가지 정도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가지를 추가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랜테이션 주요 작물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5개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후대별로 좀 이렇게 다른 작물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후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열대우림기후, 사바나 기후, 그다음 열대몬순 기후 이렇게 3개의 기후로 나눠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라고 하면 왠지 비 많이 오고 좀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 작물들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거를 하느냐? 자, 일단은 카카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고무를 합니다. 자, 카카오는 일단 뭐의 원료가 됩니까? 이거 초콜릿이 원료가 되죠. 그래서 뭐 초콜릿 뭐 굉장히 달고요. 뭐 특히 여학생들 뭐 이건 못 먹으면 당 떨어진다 뭐 이래 가지고 하고요. 뭐 여학생들이 자기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뭐 선생님한테도 초콜릿 계속 갖다 주고요. 제 자리는 초콜릿 제가 잘 안 먹으니까 막 쌓여 있고 이래요. 자, 초콜릿 요거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카카오인데요. 이게 요 안에서 이제 그 카카오 베이스라는 거를 이렇게 뽑아내서 사실 그거를 다시 가공한 게 초콜릿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카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초콜릿이 나오지?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카카오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느냐? 일단 대부분은요. 아프리카 서해안 쪽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프리카를 그렸을 때요. 이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느냐? 바로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가나, 이건 초콜릿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나라죠.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뭐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들이 웬만하면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프리카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천연고무는요, 우리가 요즘에 라텍스라고 해가지고요, 뭐 베개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술용 고무장갑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다 이겁니다. 자, 이 천연고무는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느냐? 요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자,
요런 쪽 우리 딱 보면 세 개 나라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지역에서 천연 고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사바나 기후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커피가 됩니다. 사실 커피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료. 사실 선생님은 커피를 잘 못 마십니다. 왜냐하면 자주 안 마셔 버릇하니까 이게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요. 일단 이게 그 쓴 맛이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원두 커피는 잘 못 먹겠고 우리 그 구수한 다방 커피 있잖아요. 선생님 옛날에 한때 중독됐었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은 막 살찐다 그러고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걸 끊다 보니까 커피를 잘 안 마시게 됐는데요. 자, 이런 커피는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기호식품의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동량이 이것들 중에서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커피의 원산지가 어디냐? 커피의 원산지는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광고 보셨을 겁니다. 뭐 에티오피아산 슈프림으로 만듭니다. 뭐 무슨 커피 막 이렇게. 자, 에티오피아에 카파 지방이라는 지방 이름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다. 카파 지방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커피가 된 겁니다. 이름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커피는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느냐? 에티오피아는 물론 상위권이긴 하지만 최상위권은 아니고요. 일단 제일 최상위는요.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의 상당수는 브라질산일 거예요.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 조금 심화시켜서 얘기해 드리면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이런 데 거는요. 주로 이제 원두 쪽으로 많이 갈아 먹습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인스턴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게 종류가 조금 달라요. 이 원두로 주로 많이 쓰는 게 아라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보셨죠? 뭐뭐 아라비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인스턴트 이런 걸 로부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커피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하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 먹는 겁니까? 설탕을 만들어 먹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당 성분을 빼내서 이제 가공을 하면 이게 설탕이 나오는 건데요. 자, 사탕수수는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느냐? 일단 브라질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인도, 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다음 모카도 있습니다. 모카. 요거는요. 미국,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요것도 역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커피, 그다음에 카카오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몬순에서는요. 차 한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차는 우리가 뭐 녹차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인 또 많이 마시는 차는 홍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테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차를 이제 녹차, 마테차, 뭐 홍차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차를 일단 제일 많이 마시는 건 사실 중국이나 뭐 인도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국, 그다음에 인도, 스리랑카, 케냐 이런 나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런 나라들은 홍차류입니다. 홍차. 우리 블랙티 있죠. 여러분들 그 시원하게 마시는 그 아이스티 복숭아 맛 있죠.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거. 자, 여기 있는 중국 있죠. 여기는 녹차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만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뭐 녹차는 이렇게 불에 슬쩍슬쩍 가열해가지고 그냥 발효시키지 않은 거고요. 홍차 같은 거는요. 이제 이거를 막 발효를 엄청나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씁쓸한 맛이 좀 많이 강한 거고요. 녹차는 그냥 약간 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 주요한 나라에서 어떤 플랜테이션 작물이 많이 생산되는지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라 이름 자체가 상하이안이라 그랬죠. 코트디부아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가나, 나이지리아. 아,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으로 나오는구나. 카카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 커피는요. 브라질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런 순입니다. 에티오피아도 그 뒤에 따라 나오고 있죠. 아, 이러면 커피구나. 그다음 차는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마시고요. 인도,
뭐 스리랑카, 케냐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구나. 그럼 요거를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 같은 데서도 차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주로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대륙별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생산량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커피는요. 아까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요거 비중까지도 나중에 많이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생소한 자료가 나왔을 때 이런 비중을 따져가면서 접근하시면 좀 더 바로 명확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일단 건너뛰시고요. 나중에 복습 반복하다 보시면은 요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사탕수수 한번 볼까요? 요거 처음 나왔네요. 브라질에서 역시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이런 나라에서 사탕수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차도요. 중국, 터키, 인도, 케냐, 스리랑카. 이 안에서 순위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많이 생산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좀 적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이 들어본 뭔가 나라들이 묶음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작물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요거를 이제 대륙별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그대로 대륙에다 적용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를 먼저 볼게요. 차는 대부분이 아시아입니다. 왜요? 중국, 인도, 스리랑카,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전부 아시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커피는 어떻습니까? 이 남미가 좀 강세네요.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이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다음 아시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요런 데가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뭐 인도네시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요런 나라들이 요런 지역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사탕수수는요. 여기 보시면 중국과 인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남미 쪽에서는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카 어떻습니까? 중국, 인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북미에 미국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 때문에 강세다. 하지만 사탕수수와 모카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 요 세 개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